안녕하세요. 자, 2024년도 국가직 국업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하다. 아주 특징적인 게 아니라 우리 행정법의 전형적인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나 법령이죠.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법령 비중이 높아지는 게 행정기본법. 이제 행정기본은 거의 이제 필수 법으로 볼 수 있죠. 중간중간에 행정기본법 자체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취소나 철회나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법령에 숨어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곳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특징적이기 때문에 법령 중에서는 특히 우리 행정기본법을 이제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다만 생소한 지문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소거법에 의해서 제가 해버리면 문제를 전혀 못 풀 정도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 자 그렇게 보고 해설 밑에 보니까 이제 해설이 바로 밑에 있죠. 제가 교재의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없는 것도 솔직히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강의의 해설 강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출처를 밝히지만 자기 교재에 어디 있다는 걸 잘 안 밝히더라고요. 더군다나 지문 하나하나까지 다 밝히는 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럼 1번 바로 행정기본법이 나왔죠. 계산, 기간 계산. 근데 이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여러 차례 봤던 거죠. 이제는 거의 상습적으로 나오는 단골 지문이죠. 1번 베이스는 민법이죠. 맞고요. 2번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경우죠. 마지막 날일 때는 그날로 끝나죠. 법은 꼭 토요일, 일요일 따질 필요가 없잖아. 토요일, 공휴일 따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날로 만료하죠.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번 맞죠? 3번 일정 기간을 시행하는 경우는 첫째 날을 안 넣었죠. 그래서 2번과 3번 첫째 날 세트죠. 첫째 날을 안 넣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날로 만료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요거는 이제 뭡니까? 권리가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계산할 때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 그렇게 했었죠. 첫날 집어넣고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날로 만료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3번 비교적 쉬웠던 문제. 2번 행정 절차죠. 옳지 않는 것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필요하다 인정되면 공개할 수 있다. 요보다 이건 조문인데 이거보다 더 선행하는 게 청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고 하죠. 다만 해석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신청 또는 청문 주제가 필요하다 판단할 때는 공개할 수 있죠. 재량이죠. 그러나 또 공개할 경우에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이 해를 했을 때는 공개하면 안 된다. 또 기속이죠. 기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공개, 공개, 비공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번, 1번 맞고요. 2번 국민들이 좀 알고 신청하죠. 또 좀 여러 번 봤던 기출문제에서 봤던 거죠. 알고 신청했는데 몇 조 몇 항 몇 호까지 안 밝혀도 되죠. 그래서 알고 했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이유를 제시했다면 몇 조 몇 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죠. 2번 5. 3번 인사 관련되는 거 모든 게 배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군 인사법 육군 중령 진급 낙청 사건이죠. 결론은 인사 관련되는 거지만 절차를 밟았어야 되고 안 밟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육군 중령 진급 재직자 명단 인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급 선발 취소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틀렸네요.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3번 X. 4번 과세 절차의 형식상 위법에서 취소가 됐죠. 그럼 형식상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새롭게 처분한 것은 기속력 기판력에 반하지 않죠. 4번 5. 다 전형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3번 국가배상 직무는 사경제 작용도 포함됩니다. 골 몇 번 더 봤던 거죠. 제외되고요. 2번 헌재재판관 쪼다 같은 놈들 그죠? 이거는 인정한다고 했었죠. 인정할 수 있다. 2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5. 3번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 유증의 원고가 손해배상 받을 때 군인연금법을 지급할 때 군인연금법을 공제할 수 있다. 요거는 군인연금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가 있는데 또 뭡니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는 공제할 수 있다. 이거 둘로 나눴거든.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있는데 그 뭐 부분을 공제할 수 있지? 소극적 손해배상 X는 공제할 수 있는 건데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야 되는데 근데 나누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X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는 없는데 720페이지에 있는 그 비교 판례 있죠. 걔하고 동일 취지이기 때문에 요 밑줄 친 거를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크게 뭐 아주 중요하다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죠. 제가 출처를 밝혀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외국인 상호보증이 없었는데 이건 상호보증이 요건이죠. 틀렸습니다. X.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됐고. 자, 4번 정보공개법. 자, 학폭 회의록이죠.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볼 만한 상당히 해당된다.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비공개란 이야기죠. 1번 O. 2번 공개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하면은 재량권이 없죠. 2번도 O. 3번 수능 정보 중에 제가 뭐 했습니까? 원자 들어가는 것은 비공개죠. 원데이터 원점수 정보는 비공개. 공개. 원자 들어가는 것은 공개.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죠. 결론 기억하고 있어 문제를 풀 수 있다겠죠. 그래서 뭐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였는데 틀렸죠. 원자 들어가는 것은 공개 대상 정보로 왔죠. 3번 그래서 X. 4번 요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에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겠죠. 4번 5.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 정답. 자, 5번 직권 취소 및 철회. 요거는 행정기본법 조문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처분에 대해서 심판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 취소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죠. 직권 취소할 수가 없다. 틀렸네요. 1번이 바로 정답. 2번 적법한 처분, 장래, 철회. 이건 철회의 조문 그대로죠. 3번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증력이 생겨도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죠. 직권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O. 4번 행정청. 이것도 뭡니까? 장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이거는 뭡니까? 소급할 이건 취소의 조문이죠.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 다만 예외적으로 실내보호센서 장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문 그대로죠. 4번 그래서 O. 정답은 1번. 지금까지 다 무난한 질문이죠. 6번 독점규제법.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요거는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죠.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이어나옵니까? 그래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해도 이중처벌은 아니다라는 말이 뒤에 연이어 나오죠. 1번 그래서 O. 2번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 납부기간 분할 납부 규정이 있죠. 그런데 7일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된다는데 요거는 책에는 없습니다. 요지에는 없죠. 다음에 이거는 시행령이 나서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책 말고 모든 책에도 시행령까지 집어넣은 책은 아마 제가 몇 군데 찾아보기는 봤는데 아마 요 시행령 규정까지 책에 수록한 책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일 전까지. 일단 숫자가 나왔죠. 그럼 일단 일단 세모 쳐놓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소급법이라는 게 있죠. 다른 지문을 봅시다. 그러면 3번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서 인지했죠. 일괄해서 최고 한도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한 것이고 인지한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과징금 관련되는 판례 보면 제일 뒷부분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아마 656페이지 25번 판례 꺽쇠 2번에 있죠. 일단 매겨놨는데 나중에 추후에 자료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과징금을 추가로 매겼다. 너무 행정 편의적인 사고죠. 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3번. 5. 4번 과징금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죠. 이건 행정기본법 조문 또 그대로죠. 그래서 요거에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사실 2번에 나오면 숫자 모르는 거 일단 세모 쳐놓고 당황하지 말고 세모 쳐놓고 뒤에 거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맞는 지문이 나오잖아. 그럼 저거 또 제끼고 하다 보면은 정답을 찾아내는 게 전혀 어렵진 않죠. 물론 이제 이번 지문만 놓고 본다면 조금 우리가 교재 없는 거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게 뭐지 한참 살펴봤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이죠. 밑에 11로 숫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
7번 다음 사례형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자주 나오진 않죠. 1번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법 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하는 일대의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했죠. A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토지 인도와 건물을 철거 퇴거 명령인데 점연치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공익사업법 문제처럼 보이지만 뭐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토지나 건물의 퇴거, 인도, 이게 다 뭐입니까? 대집행하고도 또 연결된 거죠.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기억. A시 시장의 토지 인도 명령에 대해서 갑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할 수 없죠. 인도 대집행 안 되는 거죠. 기억은 O가 되겠네요. O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2번과 4번을 일단 탈락. 니언에서 결판나겠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 방법으로 대집행 이행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 민사상 강제 집행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니언은 틀렸습니다. 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이니까 있어야 되겠다. 기억 니언에서 바로 정답은 3번으로 결정. 3번 갑이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의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를 끼칠 현장 소유를 변경을 하더라도 피보정 권리라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참 말이 어렵죠. 이건 이제 뭡니까? 명도 의무는 공법상 법률관계이지만 이것은 명도 단행 가처분. 그렇죠? 부동산의 점유자를 채권자에게 임시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도나 명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인정하고 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미 기억과 니언에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것 X. 자, 리얼은 적법한 대집행을 했을 때 이거는 맨날 했죠. 마지막 문장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순간 판례가 머릿속에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했던 거죠. 정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억 니은 리얼 3번 정답. 자, 8번 신뢰보원칙 키워드 뭐지? 예비심사 결과 통보가 되겠죠. 민원 예비심사 결과 통보 공적 견해 표명 아님 뭐 대표 판례들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는데 바로 1번이 정답. 그러니까 지문이 좀 길다 싶은 것은 1번에 있어가지고 또 시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실전에서는 이거는 그냥 1번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가야 돼. 괜히 또 막 했는데 2번, 3번 본다고 하다가 또 시간대로 뺏기다가 또 1번에 이미 정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2번 보다가 괜히 막 또 스텝 꼬여가지고 이미 정답 다 쳐놓고 이거 뭐지 하면서 또 괜히 안 만들어도 되는 아무런지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력을 확실하게 갖춘 걸 전제하죠. 근데 실력 갖추나 마나 이거 늘 봤던 뻔한 판례들 A급 판례들이지.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줄이는 거죠. 2번 과장과 국장, 계획과장, 계획국장. 이거는 원래 계획은 신뢰보안 공적 견해표 아니죠? 잘 인정 안 하지만 과장도 이야기하고 국장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계획의 핵심 실무자재한 거죠. 이거는 공적 견해표를 볼 수 있죠. 됩니다. 그래서 2번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죠. 맞고요. 3번 이건 거창양미락 살사건이죠. 심의 의결됐지만 공포 시행되지 않는 이상 신뢰보호 안 해주죠. 공적 견해 표명 아닌 거로 보는 거죠. 4번 헌법재판소 유행 결정 공적 견해 표명 아닌 거죠. 책에 보시면 아마 다 A급 판례로 나왔죠. 1번과 3번과 4번은 또 나란히 1번, 2번, 3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표했던 거 뭐 빼고 병무청 오지랖보 사건 그 판례하고 포함했고 네 가지가 다 나란히 붙어 있죠.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다 A급으로 처리해서 해뒀던 판례들입니다. 보시면 되죠. 정답 1번 주는 문제입니다. 9번 행정처분 과징금 법정 한도 초과했죠.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또 1번 바로 정답이죠. 그럼 시간 또 줄이는 거죠. 이건 땡큐지 2번 건축물 대장의 용도 이거는 공정파트에 최근에 판례 잘 하죠. 뭐하고 같은 묶음이야? 토지 대장의 지목 건물 대장의 용도 다 처분성 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볼라볼라 처분성에 해당되죠. 3번 공단이죠. 철도시설공단이 공사, 낙찰, 적경, 심사, 감정, 처분에 대해서 기준이죠. 내부 기준입니다. 내부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죠. 책에 보시면 행정규칙 파트에 나와 있는 판례일 겁니다. 4번 식품 적개업 음식점 영업신고죠. 했는데 이게 적법한 건물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위법한 건물에 영업하겠다 신고했죠.
뭐 보통 자족적 신고는 신고만 해서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지만 그 신고 자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신고이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영업했다면 무신고 영업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죠. 정답은 그래서 1번 10번 공익사업법 손실보상이죠. 투자비용 기대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죠. 1번 2번 토지소유가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유예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이니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정액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 형태로 해야 되겠죠. 2번 3번 토지수용인이 제기한 토지소유자 행정소송 제기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죠. 또 우리 여러 차례 봤던 걸. 자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보상 대상에 해당한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사실관계를 오인해 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고 잘못 제기했죠. 그럼 재결을 다투기보다는 나는 보상금 더 받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최근에 자녀지 보상 청구하고 연결돼서 나오죠. 이때는 뭐합니까? 수용 재결을 취소 소송 제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 제기할 게 아니라 돈 달라는 거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 형태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최근에 아주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틀렸죠. X. 11번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이죠.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는 형성력이 생기죠. 별도로 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재결의 형성력 이야기죠. 2번 행정처분이나 심판 재결의 불법행위 확정되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그 행위를 못 다툰다는 것이 기판력은 아니죠. 판결 같은 기판력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재결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소송 갈 수 있습니다. 소송 가서 이 재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도 할 수 있죠. 법원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2번 그래서 5. 3번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될 때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서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다.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X. 4번 교원 소청 심사 결정은 처분청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까지 다 미친다. 일반론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 5. 정답은 3번. 아주 쉽죠? 12번 판례입장 옳지 않은 것 기억 공개 비공개가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그 공개 대상 그 제외하고 나머지 공개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기억 맞죠? 5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기억은 5니까 있으면 안 되겠네. 1번 2번 탈락. 니은에서 개판나겠네. 음주운전 이거 국가배상법에 있죠. 믿을 걸 믿어야지. 그죠? 음주운전자로부터 단속을 하고 차키를 압수했죠. 근데 음주운전자한테 말빨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키를 다시 돌려줬지. 도주하다가 사고가 난 거. 경찰 공무원의 직무유기 인정한 사례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니언이 틀렸기 때문에 있어야 돼. 그럼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됐죠. 또 시간 줄이기 딱 좋은 문제들이죠. 디귿 봅시다. 원고적격, 직접적, 구체적. 우리가 법률상 이건 개구직이라 했잖아요.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이죠. 일주간 평경사는 법률상이 아니라 했죠. 뒤에 나왔잖아요. 사실상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X가 됐고요. 니언과 디귿 둘 다 X. 자, 리얼. 영어 교과목 2종의 교과서에서 검정 신청을 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검정 신청한 교과목과 전혀 관계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 지문 자체는 없는데 요 교과서 검인정 관련된 것은 판단 여지 대량의 문제를 한다고 요 판례가 교재 288번 7번 판례 있긴 하죠. 다만 해당 지문은 교재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반성이 철저하고 책이 없는 걸 이렇게 친절하게 밝히는 책들은 잘 없죠. 다른 책은 자기 책이 없어도 요 판례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설지 다른 강사들이 해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냥 요 판례만 됐지 이게 출처를 안 밝히거나 아니면 그냥 잘 안 밝히면 되니까 해당 지문은 교재에 밀수록 이는 건 없죠. 없는 건 솔직히 없다 해야지 그래서 100% 적중률 100% 이게 한때 강사들의 꿈이었거든. 로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적중률 100% 하려면 책이 두꺼워져야 돼. 그래서 강사들 책이 막 두꺼워지니까 쓸 데도 없는 거 그냥 혹시나 만에 하나 100분의 1 출장 1% 미만인 것도 혹시 나올지 모를까 막 못 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책이 갈수록 막 두꺼워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안 나올 건 또 과감 빼고 물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뺐는데 갑자기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강의하는 강사는 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책임 있게 좀 걸러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무책임한 게 책에 오만 다 때려쳐놓고 그지 접어놓고 막 교재도 막 기본 교재, 심화 교재 뭐 핵심 요즘에 해갖고 한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넘는 책 다 집어넣고 어디인가 있었으니까 야 내 책에 넣었지 안 본 건 니네들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넘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무책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강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됐고요. 자 13번 1번 이것도 맨날 지자체 공무원이죠. 양벌 규정 중에 두 가지죠. 자치사무냐 기관임 임사무냐. 또 찾아보면 돼. 보니까 자치사무죠. 양벌 규정 처벌 대상에 대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로 그러니까 뭐 좀 다양해서 1번의 지문이 또 딱 들고 손 들고 있죠. 1번이 바로 정답. 2번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양벌규정 처벌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을 처벌한다.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은 조문이 주로 나오는데 판례가 몇 개 안 되는데 요 판례 이거는 기출문제는 거의 잘 안 등장했던 거니까 이건 한 번 정도 확인해서 책에서 봐두십시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조문이죠. 그래서 다른 법과 이 법에 따르는 것이죠.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따르기 때문에 3번호 4번 당사자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적시항고할 수 있죠. 집행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죠. 4번호 정답은 1번 14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 고른 것. 자, 이것도 맨날 아주 세무서장 A가 갑에게 과세 처분했는데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되었다. 법률 있고 처분 있고 위헌 결정 뭐 뻔한 거죠. 그러나 그 과세 처분은 제소 기간은 이미 경고에서 확정됐다. 제소 기간 경고했다. 뭐 쟁점들이 하나씩 보이죠. A는 갑 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 처분하였다. 한편 과세 처분의 집행을 압류 처분 근거 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 결정이 되는 바가 없다. 그래도 후속 절차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1번 갑에 대한 과세 처분과 압류 처분은 별개의 행정 처분이므로 맞죠? 선행 처분 무효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은 국어적으로 조금은 좀 매끄럽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자 승계는 안 되지만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위법성 여부로 국가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또 후속 절차 진행하게 되면 압류 처분 자체는 야 위헌 결정 이후에 압류 처분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출제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하자 승계로는 못 다투지만 뭐 다른 또 다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물어봐야겠다. 기억은 X니까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4번은 탈락이고요. 니은 봅시다. 이건 압류 처분은 과세 처분 근거인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 처분 관련 규정만 적용될 범위로 과세 처분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압류 처분과 무관하다. 압류 처분은 후속 절차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판례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385, 6, 7 그래서 특히 387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판례 8번, 9번 판례 꺽쇠를 묶어놓은 거죠. 이 지문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니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돼버렸네요. 자, 3번 과세처분 이후 조세처분 위헌결정 때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 집행을 위한 압류 처분한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죠. 뭐 실제 판례는 뭐였습니까? 압류까지 갔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요거는 요 사례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앞이죠. 독촉했는데 압류하기 전에 위헌 결정됐다. 역시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시점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속 처분 더 이상 진행은 허용되지 않고 만약에 진행했다면 무효로 본다. 그렇게 되겠죠. 4번 그러니까 D가선 O.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15번 공법상 계약이죠. 기업 공법상 계약 조문이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뭐야? 법률 우위 원칙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체결했고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 작성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죠. 기억은 조문 그대로 오니까 있어야 되겠다. 4번 탈락. 니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 표시할 때 징계죠.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 공법상 계약은,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행정 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죠. 계약 해지할 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거 틀렸습니다. 저거 그 피바다 사건이었죠. 국방홍보원장 계약 해지했던 사건에서 나왔던 거죠. 리얼은 그래서 틀렸어. 틀렸으니까 있으면 안 되겠네. 1번 탈락. 리얼은 무조건 O이고 디귿을 봐야 되겠네. 자, 디귿 협의취득이죠. 사법상 법률 행위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주금을 건선 약정할 수 있는 것. 사법상 계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기준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다른 계약 조건을 체결하는 거 가능하죠. 행정 협의취득이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 보장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매매 대금을 정하는 거 허용이 됩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그 12번 판례와 동일 취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디귿 그래서 틀렸어. 틀렸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3번 탈락. 정답은 2번만 남게 되겠네요. 2번. 뭐 리얼은 보니까 또 계속 우리 뭐 오늘 어제는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또 계속 봤던 거죠. 그래서 공공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 사적 자치와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판례 5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충실하게 지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16번 행정행위 부관이죠.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키워드는 기간이죠. 기간은 종기, 종기는 기한, 기한은 독립성 없죠. 부관 중에 독립성 인정된 건 올리 부담. 이것도 여러 차례 봤죠. 독립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번 O. 2번 토지 형질 변경허가 붙은 기부채납 부관에 대해서 납부했는데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원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의계약의 중요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정의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2번 O. 3번 부담. 부담은 그러니까 부관인 부담의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행정행위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하였을 때 이런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번 질문 좀 생소하죠. 요거는 옛날에 행시 시절에 곧잘 등장을 했는데 뺐다가 제가 3년 전인가 다시 추가한 거거든. 교재 그거 342페이지 봐. 342페이지 보시면은 342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아래 판례가 하나 있을 것이다. 6번 판례죠. 6번 판례. 그러니까 건설교육 동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줘. 특허죠. 그럼 내가 상대방이죠. 근데 공유수면 매립은 뭐야? 내가 열심히 흙 파다가 어떻게 됩니까? 흙 파다가 메워야 되잖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단 말이야. 근데 마침 울산 지방해운항만청장인가 항만청장이 뭐 이미 그 전에 좀 매립을 하기 위해서 흙들 다른 데서 뭐 운반해 와가지고 한 반쯤 메워놨단 말이야. 근데 나는 뭐만 하면 돼? 그 위에 조금만 더 메우면 되잖아. 근데 그 비용은 누가? 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내한테 공유수면 매립 면허 하면서 이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미리 메웠던 매립 토지에 대해서 비용 지불하라는 부관을 붙인 거죠. 부관이잖아. 근데 내가 지급을 안 하니까 누가 하는 거야? 그 항만청장,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야, 너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았을 때 이거 우리한테 지급하라면 부관 달렸잖아. 안 주냐? 빨리 우리한테 내놔라. 다른 행정청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건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뭐라고 본 것인데, 그죠? 그게 끝에 이번에 보면 뭐 볼라볼라 끝에 3번, 2번, 3번에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에 이거는 그죠? 옛날 행시지를 곧잘 나왔던 건데, 나왔습니다. 근데 몰라도 또 4번 있죠? 부관이 무효일 때,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 좀 부관 판례 중에 최근에 특혜급 판례였죠.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사법상 행위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던 판례잖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 자체가 당연 무효다. 틀렸습니다. X. 4번 정답. 17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이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계획재량이죠. 2번 했는데 정당성 객관성 결여되죠.
오형량이죠. 이것도 형량하자가 되고 위법이죠. 3번 요거는 선행계획, 후행계획이죠. 그런데 다르다. 후행계획으로 바뀐 걸 보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니까 선행도시계획이 후행도시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걸로 보는 거죠. 맞아. 4번 키워드 도시기본계획이죠. 계획 중에서 기본자 들어간 계획은 처분성 X. 또 뭐 단골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성 X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X. 정답은 4번. 18번 행정행위. 여객자동차. 자동차는 운송사업이죠. 특허입니다. 특허니까 재량. 2번 난민인정은 요건 갖추면 해줘야 되겠죠. 기속행위죠. 다만 인정해줬다가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건 재량행위죠.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비교하는 박스가 있었죠. 263페이지 박스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판례 원문으로 보셔도 되는데 박스 한번 가봐. 264페이지 뒷페이지구나. 264페이지 보시면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타 판례가 있잖아. 두 번째 까만 점 좌우로 대칭되게 되어 있나? 난민인정은 요건 갖추면 해줘야 되겠죠. 반면 바로 오른쪽 난민인정의 취소 요거는 재량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판례 원문으로 보시면 되나고 265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1번 판례가 있네요.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2번 3번 사업자단체 오셈 조합이라고 됐지만 이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다릅니다. 일단 사업자단체가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가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업자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이건 통상적인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설권적인 얘기지. 통상적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는 통상적인 인가고 또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된 인가는 대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 재량행위로 보는 게 일반적인 기형이죠. 그래서 3번 4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기본재산에 부과를 붙였을 때 처분허가의 법적 성격은 명령적 행위인 허가에 해당되며 조건으로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가죠. 인가이기 때문에 인가에 해당된다. 다만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관련된 인가는 뭐가 됩니까? 부관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죠. 인가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거죠. X. 요 지문 자체가 그대로 있지는 않는데 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요 판례 자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확인해서 보시고. 정답은 4번. 19번 행정입법이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원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을 명백할 때는 법령 개정. 이거는 행정입법에 관련된 역시 행정기본법 조문입니다. 우리 보통 잘 안 본단 말이야. 근데 상식적인 이야기죠. 조문 자체는 193페이지야. 193페이지 행정입법 도입부에 보면은 제일 도입부에 보시면 트리노트 바로 밑에 보면 회색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에 있는 193페이지 행정기본법에 있는 행정입법 관련되는 조문들이 그 밑에 회색 바탕으로 쫙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2번 107조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규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은 성결 문제로서 행정입법과 위법성을 주장해서 따질 수 있죠. 간접적 통제니까. 그지? 2번 3번 근거 있다가 없죠. 그때부터 유한 법규 명령이 되죠. 맨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한 법규 명령이 되는 건 아니다. 들었죠? 뭐 소급하여 유효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때부터 유한 법규 명령이 된다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3번 X. 4번 요거는 이제 뭐입니까? 시행령은 법법인 법률 위반 사항을 하는 것이겠죠.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4번으로.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20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뭐였습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보조금 요거에 대한 환급 명령이죠. 기속행위입니다. 또 기속행위, 재량행위 그 비교한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기속행위 맞습니다. 2번 재량권 일탈 남용은 다투는 사람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죠. 2번도 맞고요. 3번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공법상 법률 관계죠. 당사자 소송으로 다툽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납부 의무의 부존재 확인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 맞고요. 4번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거, 요 문제 또 나왔을 자꾸 모의고사 내가 문제 풀면서 요거 최근에 잘 나온 데서 책에는 B급인데 제가 A급으로 등급 올리겠다 했던 거죠. 뭐 고치집니다. 이거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하죠. 뭐 그러니까 협상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거, 지정 배제하는 것 둘 다 처분성 O로 받죠. 교재에 있는 그 판례 꼭 잘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건 정답 4번.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행정법 시험은 이건 뭐 합격권 하려면 만점을 받아도 사실은 뭐 또 잘 못 받아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표정 보니까 우울해지대.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최소한 90점 이상 실수 한두 개 할 정도는 돼. 그것도 사실 실수도 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긴 한데 뭐 이렇게만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또 뭐 새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그때그때 들어가는 출제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오죠. 어떻게 그죠? 원하는 마음을 먹고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거니까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어렵게 준비를 하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수험생들의 숙명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친시험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뭘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미 합격자는 결정이 났어. 채점도 아마 뭐 답안지가 안 달라질 거 아니야. 다만 모를 뿐이야. 모르는 시험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국가직 시험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때 근데 어중간하게 점수를 받아가지고 야, 내가 합격할까 말까 또 막 맨날 카트라인 제가 볼 때 의미 없는 논쟁이 막 카트라인이 얼마가 될까 뭐 전년도 뭐 요즘은 그런 거 좀 덜하더라고요. 한때 뭐야 국가직 시험 치고 지방직 시험 치고 나면 뭐야 뭐 작년에 문제가 그 자치인 거죠. 제야의 전문가들 그 합격 카트라인 평가하는 예측하는 제야 전문가들이 많이 있던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결론은 전혀 안 달라집니다. 이미 결론은 아니고 모를 뿐이죠. 모르는 결론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방직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이상으로 2024년도 국가직국업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요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